건강하게 삽시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치열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코골이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최근에 이제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코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보통 코막힘을 동반한 코질환을 오시는데 대부분 진단을 해서 오세요. 나는 비염 때문에, 충동증 때문에 코가 막힌다 이렇게 오시는데 사실 코막힘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 1위는 바로 비중격 만곡증이란 병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비만은 들어봤어요. 비중격 어려워요. 만곡증. 비중격 만곡증. 네, 한자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질환인지 좀 소개를 다소 해주시죠.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코막힘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1위 질환은 이 비중격 만곡증이라서 오늘 네. 제가 여러분께 이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사실 비중격이 뭔지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코 안을 이렇게 손가락 넣었을 때 이 가운데 만져지시는 이 물렁물렁한 변골 있죠. 예. 그게 바로 비중격입니다. 아. 비중격. 네. 아, 요 화면 CT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저 빨간색 똑바로 돼 있는 저 구조물이 바로 비중격이거든요. 네. 저렇게 비중격이 똑바로 서 있으면 코도 시원하고 아주 좋은데 좌측 CT를 보시면 오른쪽 CT를 보시면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예. 그게 바로 비중격이 꺾여 있다.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입니다.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은 이렇게 병원에서 내시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보면 바로 진단이 될 수 있는 진단이 쉬운 병이고요. 네. 이렇게 비중격이 꺾여 있으면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든 코질환, 뭐 비염, 예. 충농증, 코골이 이런 네. 모든 코질환을 일으키는 원흉 같은 병이 바로 비중격 만곡증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근데 이런 비중격 만곡증이 대부분 성인들이 있으신지 잘 몰라요. 네. 만곡이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모르고 지나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 대부분 성인들이 모르고 지나간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흔한 질병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에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 5대 코질환을 예. 냈는데 그중에 1등이 뭐 기라성 같은 충농증, 예. 비염, 코골이 다 제치고 오. 빈도 1위가 바로 비중격 만곡증이었습니다. 그래요? 저 네. 친구였구나. 보통 정상 성인의 70% 이상은 이 비중격 만곡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있네요, 그럼. 네,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통계에 보면 2017년에 비중격 만곡증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이 보통 15만 명 이상 예. 되시고요. 18년에는 더 늘었어요. 16만 1,000명 정도로 늘으셨는데 사실 이거는 비중격 만곡증을 와서 진단을 받으신 게 이 정도고 모르고 지나시는 분들까지 합치시면 예. 뭐 그 이상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비중격 만곡증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질환이 좀 생길까요? 네. 비중격 만곡증은 뭐 만곡이 심하지 않다면 사실 별다른 증상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만곡이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게 되면 휘어 있는 쪽만 막히는 게 아니고 휘어 있는 쪽 반대쪽도 콧살이 자라면서 같이 막히게 되거든요. 양쪽 네. 코가 막히게 되는데 코가 막히게 되면 당연히 항상 코가 막히고 답답하죠. 그래서 생활이 많이 불편해지고 예. 두통이 잘 와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예. 떨어지고. 아하. 네, 또 우리가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코로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네. 코 안에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염증 질환이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쉬게 되시잖아요. 입으로 숨쉬면서 입이 자꾸 말라요. 그래서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예. 있고 또 이 구강 점막이 자꾸 마르면 바이러스 침투가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목감기나 호흡기 질환도 잘 올 수 있어요. 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 쉬게 되면 얼굴 네. 모양도 변형이 옵니다. 네. 항상 입이 벌어져 있고 얼굴이 길어지고 코가 숨을 못 쉬면 코가 태화돼요. 그래서 낮아지고 입이 돌출되는 이런 얼굴 기형도 올 수 있어요. 비중격 만곡증 때문에. 예. 적응을 또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네. 쉬니까 얼굴이 길어지는구나. 그리고 또 이 비중격 만곡증 이런 기능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네. 콧구멍이 이렇게 보시면 짝짝이가 심하시거나 요 비주라고 하죠. 요 코 요 기둥이 휘어 보이거나 예. 겉에 봤을 때 코가 이렇게 휘어 보이는 이런 예. 코 모양이 변형이 오신 분들도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비중격 만곡증 선천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뭐 후천적으로 오는 질환인 건가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비중격 만곡증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부모님 얼굴 닮듯이 예. 코 구조도 좀 유전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선천적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예. 그게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사실 다쳐서 생기신 경우가 많죠. 뭐 성장 과정에서 또는 아주 큰 충격을 인해서
이 코뼈가 부러지면서 비중격이 같이 돌아가는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또 최근에 또 이 미용 코 성형을 받으시는데 이 코끝 성형할 때 이 비중격 연골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이 기둥인데 비중격 앞쪽 연골을 너무 무리하게 떼다 보면 이 비중격이 더 돌아가서 비중격 만곡증이 생기신 경우도 있어요. 네. 야, 저런 그러면 원인들로. 혹시 나도 그런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스스로 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코틀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 한쪽 여기 볼 옆을 잡으시고 이렇게 코를 지금 숨 쉬어 보시고 이렇게 한번 당겨 보세요. 어떠세요? 숨을 쉬는 건가요? 네, 코로 숨을 쉬어 보세요. 좀 시원하세요? 아니면 양쪽 다 당기셔도 돼요. 이렇게 들어. 확실히 코로 들어가는 게 시원하세요? 뻥 뚫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저는 전혀 변화 없어요. 그래요? 예. 이렇게 비중격 만곡증. 저 네. 70%인가 봐요. 네, 이렇게 코를 당겼을 때 네, 코가 시원해지시는 걸 느끼시는 거는 비중격 만곡증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코 막힘이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일단 강승원 선수 똑같아요? 저 똑같은데요. 예. 이게 코틀 테스트군요. 네. 혹시 이걸로도 구분이 네. 좀 잘 안 가는 분들은 다른 테스트가 있을까요? 네, 사실 코 막히시는 거라서 이렇게 코 번갈아서 코를 살짝 막아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숨 쉴 때 좌우가 좀 차이가 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사실 비중격 만곡증은 뭐 이런 자가 테스트 좋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내시경이나 사진 찍으면 바로 진단이 쉽기 때문에 네. 예.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예. 이승현 아나운서는 이따 병원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비중격 만곡증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자가 테스트도 좋지만 사실 이 증상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죠. 가장 일단 뭐 코가 잘 막히는 거 말고 네. 네. 나는 코는 잘 안 막히는데 코가 항상 건조해, 딱 찢겨, 코딱지. 코피다. 아. 그리고 나는 콧물 재채기도 별로 없는데 자꾸 코가 뭐가 뒤로 넘어간다. 그래서 자꾸 가래를 뱉는다. 예. 이러신 분들도 사실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축농증이나 비염 같은 코 질환이 좀 자주 온다. 목 감기가 잘 온다. 아하. 네. 그리고 나는 자다가 자꾸 목이 마서 자꾸 새벽에 깬다. 예. 항상 목이 마르고 입는 구취가 심하다. 네. 이런 분들도 비중격 만곡증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콧구멍이 좀 짝짝이거나 예. 휘어 보인다, 코가 휘어 보인다 이러신 아하. 분들도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얼굴이 완전히 대칭인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럼 약간 약한 그 비중격 만곡증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냥 지장 없이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비중격 만곡증은 대부분의 성인분이 갖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만곡이 심하지 않고 증상이 별로 없다면 네. 그냥 지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수술까지는 필요 수술까지는 보통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비중격 만곡증의 유일한 해결책은 네. 수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수술 꼭 다 해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심하지 않고 본인이 잘 느끼지 않고 하신 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격 만곡증 합병증이 좀 무섭고 많기 때문에 네. 필요한 경우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는 이 수술이 되게 좀 무서워하셨어요. 수술도 막 크고 막 피 막 나고 힘든데 예. 과거에 비해서 요즘 코 수술이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네. 저희 병원만 해도 보통 비중격 교정하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렇게 빨리 끝나요? 예, 그렇게 좀 빨리 끝나는 경우도 많고 예. 또 비교적 빨리 끝나고 회복도 빠르고 네. 별로 안 아파요. 예. 그래요? 네, 무엇보다도 이 수술은 효과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좋기 때문에 예. 또 요즘 실비보험도 좀 되시는 분들 많아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술에 대해서는 너무 겁내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중격 만곡증 혹시 예방할 수도 있습니까? 이게 뭐 선천적인 게 많아서 네. 그러고 힘들 것 같긴 네, 한데. 맞습니다. 예. 비중격 만곡증은 사실 선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천적인 거는 예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대신에 이제 다쳐서 생기시는 비중격 만곡증도 많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네네. 네, 비중격 만곡증도 많기 때문에 일단 코 외상을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네. 또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요즘 코 성형하시면서 요 연골을 떼면서 그 비중격이 더 돌아가거든요. 네, 제가 마이크를 좀 껴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네. 그 비성형 시에 연골을 무리하게 떼면서 연골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성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네. 이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지 한번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시고 네.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운동하다가 막 이렇게 공에 딱 맞는다든지 막 다치신 분들은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비중격이 그 대부분 오시겠네요. 만약에 코를 다치게 되면. 네, 보통 요 코뼈를 받치고 있는 요 기둥이 바로 비중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코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 오면 대부분 이 코뼈가 부러지면서 받치고 있는 기둥도 같이 돌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근데 그걸 잘 몰랐어요. 예. 그래서 보통 부러지시면 그냥 코뼈만 들어 올리거나 성형을 해서 그냥 코만 맞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수술하고 나서 점점 없던 코골이나 코막힘, 코질환들이 자꾸 생기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최근에는 이 코뼈가 부러지신 분들은 요 비중격을 들여다봐서 휘어 있으면 같이 교정하시는 게 요즘 정답입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비중격은 앞쪽이 연골 뒤쪽이 뼈인데요. 예. 그 만 17세까지는 얼굴뼈가 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한 18세 이후로는 가능한데 그 전에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는 그 끝나고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비중격 만곡증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